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의 시작을 함께하는 스포츠24 유주연입니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프로야구 정규 시즌 오늘 전국 4개 구장에서 일제히 개막합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2연전과 3연전을 반복하면서 7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야구팬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2014 프로야구 YTN DMB가 함께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스포츠24 지난 축구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엘 클라시코에서 바르셀로나가 메시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웃었습니다. 전반 7분 바르셀로나 메시의 패스를 이니에스타가 선제골로 연결합니다. 급해진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벤제마가 나섰습니다. 왼쪽 크로스를 문전에서 마무리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전반 23분 벤제마가 또 한 골을 추가해 경기를 역전시킵니다. 두 골 모두 디마리아의 도움이었습니다. 전반 41분 문전 혼전 상황에서 메시가 왼발로 레알 마드리드 골망을 갈라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후반은 호날두와 메시의 페널티킥 싸움이었습니다. 먼저 골을 성공시킨 레알 마드리드의 호날두. 하지만 8분 뒤 이번엔 바르셀로나가 페널티킥을 가져갑니다. 키커로 나선 메시의 정확하고 빠른 골로 다시 경기는 3대3 동점이 되었습니다. 후반 39분 이니에스타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메시가 다시 성공시키며 바르셀로나는 4대3 짜릿한 재역전극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독일 레버쿠젠의 손흥민이 48일 만에 골을 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전반 10분 레버쿠젠이 키슬링의 선제 득점으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선제골의 시작은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 카스트로로 이어진 골을 키슬링이 마무리한 것입니다. 전반 종료 직전 손흥민이 찬 공이 골망을 출렁였습니다. 하지만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가며 골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후반 14분 아우크스부르크의 토비아스 베르너에게 동점 자리를 내주고 맙니다. 후반 35분 골문 왼쪽에서 손흥민의 진짜 골이 터집니다. 골키퍼와 골대 사이의 빈 곳을 정확하게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3분 후 레버쿠젠의 쐐기골이 나왔습니다. 엠네칸의 이 골로 레버쿠젠은 3대1로 이겼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지동원과 홍정호가 경기에 나서지 못하면서 태극전사 간 맞대결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네, 3인의 프리뷰 3세판이 있어 주말 스포츠 더 즐거워집니다. 잠시 후 축구 3세판과 함께 하시죠. 네, 이번 주도 허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잠시 주춤했던 헤어팟 태극전사들 다시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손흥민과 기성용 선수 골 터뜨려줬어요. 네, 지난 27일 경기였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무려 10경기 만에 골을 터뜨렸습니다. 시즌 11호 골이고요. 그리고 잉글랜드 썬덜랜드의 기성용 선수도 헤딩골을 터뜨렸는데 기성용 선수가 헤딩골 터뜨리는 거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생애 2번째 헤딩골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멋진 골이었고요. 간만에 들려온 반가운 헤어파 선수의 골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요, 유럽 챔피언스 리그 8강 1차전 4경기 완전 분석하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에서 우승을 다투는 두 팀이죠.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오는 수요일 챔피언스 리그 8강에서 만나요. 네, 바르셀로나 경기 요즘에 보고 있자면 메시가 왜 무서운 선수인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사수나의 7골, 레알 마드리드의 4골, 최근 리그 2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11골을 퍼부었는데요. 그중에 메시가 6골을 책임졌습니다. 2경기 연속 해트트릭입니다. 일단 골 기회를 잡으면 백발백중 골로 연결을 시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메시도 무섭지만 메시에게 골 기회를 만들어주는 이니에스타와 사비, 네이마르 등의 움직임도 위협적입니다. 사기도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와의 엘 클라시코 대결에서 레알 홈에서 경기를 치렀는데도 4대3으로 대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선두권의 승점 1점 차이로 바짝 추격하면서 리그 우승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와 라리가를 통틀어서 최근 4경기 모두 완승을 거뒀는데요. 특히 디에고 코스타의 득점 행진도 계속 이어지면서 만만치 않은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리그 초반만 해도 돌풍에 그칠 것으로 봤는데 지금까지도 레알과 바르셀로나 등 강팀들을 제치고 라리가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코스타의 컨디션도 좋고 다비드 비아와 코케, 가비 이런 멤버들의 면면이 화려합니다. 지난 1월 바르셀로나와의 맞대결에서도 대등한 경기 끝에 0대 0으로 비긴 기억이 있는데요. 일단 중원 싸움에서 얼마나 점유율을 대등하게 가져갈 수 있냐가 승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큰 경기일수록 대형 스타의 활약 여부에 승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시가 버티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대형 스타들이 총출동해서 더 재미있는 경기죠.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 다른 기자들의 의견도 함께 보시죠. 허재원, 우충원 기자 메시의 이름으로 뭉쳤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우세하다는 평 주셨고요. 두 분의 의견대로 막을 자가 없어서 우승 경쟁에서 결국 메시가 웃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남장현 기자, 또 다른 엘 클라시코라면서 무승부를 예측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경기 역시 수요일에 열리는 대결입니다.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8강에서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납니다.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데요. 바이에른 뮌헨과 맞붙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요즘 보고 있으면 정말 민망할 정도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네. 챔스리그 8강에 어렵게 합류하면서 자존심을 지키는가 했더니 이번 주 맨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0대 3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아직도 프리미어리그 7위에 그치고 있는데 챔피언스리그 마지노선인 4위는 이미 어려워졌고 5위 에버턴과의 격차도 벌어지면서 유로파리그 진출권 획득도 힘들어 보입니다. 메뉴가 계속 망신을 당하는 동안 뮌헨은 역사상 최소 경기 우승 확정이라는 대기록을 남겼습니다. 헤르타 베를린을 3대 1로 꺾고 27경기 만에 분데스리가 우승을 확정했는데요. 올 시즌 25승 2무입니다. 지난 시즌에 자신이 세운 28경기 우승 확정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리그에서는 7경기가 남아있는데 사상 처음으로 무패 우승에 도전하게 됩니다. 뮌헨은 트래블에 성공한 지난 시즌보다 더욱 강력해진 모습입니다. 모든 경기에서 압도적인 볼 점유율과 함께 경기를 지배해 나가고 있습니다. 워낙 화려한 멤버의 올 시즌을 앞두고는 마리오 게체와 알칸타라 등 스타 플레이어들까지 또 영입하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한 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메뉴가 이빨 빠진 호랑이라면 바이에른 뮌헨은 현존 최강의 강팀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경기의 관전 포인트, 메뉴가 얼마나 망신을 모면하느냐가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기자들의 의견도 함께 보시죠. 대세 뮌헨의 2표, 팬심 메뉴의 1표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대세를 따른 허재원 기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망신만은 피하자라며 메뉴를 걱정했고요. 우충원 기자, 이번 경기가 트래블을 위한 전초전이 될 거라면서 뮌헨의 대세론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남장현 기자만 진짜 명가의 충돌이라는 기대감 높은 코멘트로 메뉴의 승을 점쳐주셨네요. 네, 유럽 챔스 8강 1차전 계속해서 돌아오는 목요일 두 경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첼시,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두 팀이 만나네요. 네, 파리 생제르맹 정말 대단한 실력을 보여줬죠. 16강에서 손흥민 선수의 레버쿠젠을 가볍게 꺾었습니다. 수비의 허점을 놓치지 않고 파고드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물론 그 중심에는 이브라이모비치가 있습니다. 골 결정력만큼은 세계 최고로 꼽히는 이브라이모비치를 봉쇄해야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승산이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티아고 모타와 카바예 그리고 카바니 등 이름값 면에서도 첼시에 결코 뒤지지가 않습니다. 첼시는 맨시티, 리버풀과 프리미어리그 선두 경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스널을 6대 0으로 대파하면서 충격을 안겼죠. 이후 선수들의 자신감이 한층 올라간 상황입니다. 존테리와 이바노비치 등 힘과 높이를 겸비한 수비수들이 이브라이모비치를 얼마나 봉쇄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브라이모비치가 막힌다면 다른 공격 루트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첼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허재원 기자, 자신감이 하늘까지 올라간 첼시의 승리 예견해 주셨는데요. 파리 생제르맹과 첼시의 경기 예상평 3인의 의견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네, 첼시의 이름으로 허재원 남장현 기자가 손을 잡았습니다. 허재원 기자, 이브라이모비치 경기 주입으로 내렸고요. 남장현 기자, 아스널 대승의 기세를 이어가길 바라며 첼시가 우세했다라고 했습니다. 우충원 기자, 아빠 힘내세요 라면서 질라탄 힘내세요라면서 깜찍한 응원해 주셨네요. 네, 지난 시즌이죠.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서 맞붙었던 레알 마드리드와 도르트문트. 이번엔 8강에서 맞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경기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 시즌에는 4강에서 도르트문트가 이겼었죠. 그리고 4번의 맞대결에서도 2승 1무 1패로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전력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도르트문트로서는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즌에 도르트문트가 완승을 거두고 결승에 나갔던 기억이 있지만 올 시즌은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레알이 가레스 베일을 영입하면서 더욱 강해진 반면에 도르트문트는 올 시즌 부상 병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려운 시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핵심 공격수 레반도프스키가 1차전에 경고 누적으로 결장합니다. 경기가 열리는 곳도 레알의 홈이죠. 호날두의 무시무시한 득점포를 도르트문트 수비진이 막아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지난 시즌 4강 대결을 떠올리기에는 도르트문트의 전력 손실이 너무 커 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유로챔스 8강 1차전 마지막 경기 역시 3세판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소개한 4경기 중에 유일하게 의견이 대통합된 경기 아닐까 싶습니다. 3명 모두 레알 마드리드가 이길 거라는 예상해줬고요. 허재원 기자, 작년과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공 4개를 주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우세에 자신감을 표해줬습니다. 남장현, 우충원 기자, 호날두를 연호하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에 힘을 실어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지난주 예측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K리그 포항이 수원을 이겨 그나마 기자분들이 몰패를 면했습니다. 상주가 잘한 건지 전북이 못한 건지 두 팀 득점 없이 무승부를 거둬 전북을 응원했던 기자들이 무안을 당했고요. 스페인에서는 메시가 날아다니면서 팀에겐 승리를, 기자들에겐 굴욕을 안겨줬네요. 네, 지난주 예측 많이 빗나가셨는데요. 예상했던 경기 중에 가장 아쉬웠던 경기가 있다면 속 시원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그 새벽 시간에도 엘 클라시코를 직접 지켜봤는데 3대2로 앞설 때만 해도 그대로 경기가 끝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경기를 뒤집어 버린 메시, 정말 대단한 선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메시를 원망할 수도 없고요. 네, 다음번엔 꼭 맞추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벚꽃과 함께 찾아온 스포츠죠. 드디어 오늘 프로야구가 개막합니다. 프로야구 개막전 이야기 이경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프로야구 올 시즌 어느 해보다 치열한 순위 싸움에 흥미로운 볼거리가 많을 거라는 전망인데요. 팬들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게 내가 응원하는 팀이 얼마나 잘하냐일 것 네.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느 팀 응원하세요? 저야 비밀이지만. 네. 올 시즌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혼전이고 네. 달리 표현하면 예측 프로입니다. 지난해 4강 팀들은 넥센을 제외하고 다 전력이 플러스보다는 더 마이너스 요소가 좀 많았었고 4강 탈락한 팀들은 대부분 플러스 요인이 많습니다. 이번에 그 외국인 선수가 한 명 더 늘어난 것이 어떤 판도 변화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는데 또 외국인 선수도 지난 시즌에 4강에서 탈락한 팀들이 더 잘 뽑았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 어떤 뭐 전력의 평준화가 잘 이루어졌고 이 판도를 예상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판도가 어려울 것 같다. 그만큼 팬들은 왠지 야구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막전인 만큼요, 이경재 기자와 각 팀의 시즌 전략 분석도 함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할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먼저 짧게 개막전 빅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꼴찌 하나, 올 시즌 전력 보강에 성공했다고 평을 받고 있는 롯데, 사직에서 맞붙죠? 네, 먼저 두 팀은 확실한 전력 보강을 이룬 그런 두 팀이고요. 롯데는 먼저 투타에서 확실한 전력 보강을 이뤘습니다. 마운드에는 10승을 보장할 수 있는 장원준이 경찰청에서 제대를 했고요. 네. 지난 시즌에는 소총부대라고 놀림 아닌 그런 놀림을 받았는데 최준석에다 히메네즈 이 두 홈런 타자가 보강됐습니다. 충분히 전력을 끌어올릴 만한 요소가 있고요. 하지만 롯데가 4강 이상의 성적을 올리려면 아무래도 이 김성배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이 마무리가 좀 잘해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난 시즌에 이 에러가 제일 많았거든요.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올 시즌에 기대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이 정근우와 이용규 선수가 FA로 가세를 했죠. 확실하게 타선과 수비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타자 이 피해 선수가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입니다. 다른 팀에서도 탐을 냈었는데 장타력의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 피해 선수가 그런 부분을 좀 비웃기라도 하듯이 시범 경기에서 홈런 4개를 때리고 또 4할이 넘는 그런 타율을 기록했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 선수고 마운드가 조금 걱정인데 지난해 좀 가능성을 보여줬던 젊은 선수들이 좀 가능성을 폭발시켜준다면 한화도 올 시즌 좀 뭔가 다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난해엔 이 꼴찌 한화가 승률이 3할 3푼 정도였고 1위 삼성과 승차가 33게임 반이나 났거든요. 대체로 1위 팀의 승률은 6할 정도가 기록이 되는데 이 하위권 팀, 꼴찌 팀이 승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흥미의 어떤 크기가 변할 수 있는데요. 올 시즌에는 지난 2001년 롯데가 꼴찌를 하면서 승률 4할 5푼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팀이 꼴찌가 될지 모르지만 올 시즌도 좀 비슷한 2001년과 비슷한 흐름이 될 것 같고요. 이 두 팀은 개막전에서만 4년 연속 만나는 인연도 있는데 3년 연속 롯데가 이겼습니다. 올해도 롯데가 승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롯데의 승리를 점쳐주셨는데요. 롯데가 개막전 연속 승리를 이어갈지 아니면 하나가 개막전 악연을 끊을지 궁금합니다. 3인의 의견으로 함께 보시죠. 네, 야구를 흔히 확률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롯데의 연속 승리 확률 유리하다는 3세판 전체 의견입니다. 이경재 최용석 기자, 개막전 징크스를 이유로 롯데의 승리에 입을 모아주셨고요. 이원만 기자, 히메네스를 추켜 세우면서 롯데의 뜨거운 야구에 한 표 던지셨네요. 네, 또 이 두 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지북 두 가족, LG와 두산의 이야기인데요. LG와 두산의 개막전 평가 부탁드린다면요. 네, 두산은 물론 주전급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손시현, 이종욱 선수도 갔고, 그 다음에 최준석 선수도 갔고요. 마운드에서 김선우 선수라든가 또 외야 임재철 선수도 갔고, 또 내야 백업이었던 이 윤석민 선수도 갔지요. 하지만 시범 경기를 지켜본 결과 많은 전문가들은 자연스럽게 구조 조정이 됐다, 교통 정리가 됐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 경기에서도 비교적 많은 경기는 아니었지만 이 1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만큼 전력이 흔들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신인 송일수 감독의 소통 능력, 지도력 부분에서 좀 의문점이 가고 마무리가 이용찬 선수가 다시 맡게 되는데 마무리 이용찬 선수가 정말 이 소방수 역할을 잘 해준다면 두산은 충분히 4강 이상의 그런 전력을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LG는 다른 전문가들이 좀 걱정하는 것이 주요 선수들이 나이가 많아서 좀 기량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이 선수들이 나이는 사실 더 먹지만 지난해 이 4강 플레이오프를 경험하면서 팀의 어떤 팀워크가 굉장히 잘 다져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급격하게 경기력 저하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김기태 감독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팀 컬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올해도 보면 잘할 것으로 보이고요. 걱정 요인은 이 리즈 선수를 대신한 외국인 선수를 잘 찾아야 하는데 수준급 외국인 선수를 잘 데려온다면 LG도 충분히 4강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막전에서는 두산 리퍼트 선수, LG는 두산에서 LG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김선우 선수가 나오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매치업이 됐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리퍼트 선수가 좀 더 유리할 것을 보고 두산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이경재 기자는 두산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노령화 가족이 된 LG, 구조 조정에 성공했다는 두산, 맞대결 3세판 전체 의견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시범 경기 1등 두산의 위험이 그대로 나타나는 3세판 의견입니다. 이경재 기자, 두산의 시범 경기의 막판 상승세를 높이 샀고요. 이원만 기자, 두산의 난타전을 기대를 걸어주셨습니다. 최용석 기자, 쌍둥이들이 알차게 살을 찌웠다면서 LG 편 들어주셨네요. 네,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번 시즌 우승 후보팀 전력 분석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시즌 우승팀 삼성부터 전망해 주시죠. 네, 삼성은 지금 그러니까 구중이라는 평가 속에서도 1강으로 꼽히고 있는 그런 팀인데요. 삼성 올 시즌에 사실은 오승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난 시즌에 75승을 삼성했는데 오승환의 공백으로 직접적으로 최소한 5승 정도는 날아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변수가 생겼죠. 되는 팀은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승환의 빈자리 임창용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삼성은 잘할 것 같은데요. 4년 연속 우승을 할까? 이 부분은 조금 의문점이 듭니다. 수월하지만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해 우승팀 삼성, 기아와 개막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 3세판으로 미리 예측해 보시죠.
네, 오늘은 의견들이 팽팽합니다. 공 개수는 똑같이 3개씩 나왔지만 의견은 삼성과 기아가 갈립니다. 이경재 기자, 기아의 탄정론을 주장하면서 최용석 기자, 끝판대왕 오승환의 공백 따위는 없다면서 삼성의 편을 들어주셨고요. 이원만 기자, 기아의 빠른 발에 믿음을 보내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많은 선수들이 우승 후보로 꼽는 팀이죠. 넥센, 전력 어떨까요? 네, 뭐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넥센이 우승 후보거든요. 네. 넥센 충분히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뭐 다섯만 보면 엄청난 폭발력을 소유하고 있죠. 박병호 선수, 또 강정호, 이태근, 이성열, 김민성, 여기다 윤석민 선수까지 포함이 됐고요. 이런 홈런 타자가 질비합니다. 제가 약간 위험 요인으로 꼽는 부분은 마운드인데 이 나이트와 베네켄 두 선수가 좀 나이가 먹으면서 체력적인 부분, 또 부위가 좀 노출됐던 부분도 좀 약점으로 꼽을 수 있고 이 선수들을 받쳐줄 국내 선발진들이 오재영이나 문성현, 강윤구 선수 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선수들이 다른 그 4강 후보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점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 좀 위험 요인도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안방을 맡기만 하는 선수가 허두한 선수 한 명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선수가 다쳤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 넥센 좀 위험 요인을 꼽고 싶습니다. 네. 뭐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이 선수들이 넥센의 가장 두려운 심으로 하지만 꼽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넥센과 SK의 개막전 예측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우승 후보 넥센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30판들의 의견입니다. 3명 기자 모두 SK에 많은 공들을 걸어주셨습니다. 특히 이경재, 이원만 기자, 돌아온 에이스 김광현에 많은 기대를 해주셨고요. 최용석 기자, 추락했던 지난해 비룡을 잊어라 라는 말로 SK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네요. 네, 지금까지 이경재 기자와 함께 프로야구 개막전 우승 후보에서부터 관전 포인트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 해외 사이트 예상 결과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는 3대4로 바르셀로나가 이겨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에버턴과 스완지의 대결에선 3대2로 에버턴이 이겨서 예상이 적중했네요. 계속해서 해외 사이트 예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맨시티 대 아스널의 경기 예상입니다. 맨시티는 빅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주중에 보여줬다. 맨시티가 이 경기를 지배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라고 맨시티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맨유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 예상입니다. 맨유는 주중 더비 경기 패배 충격에서 벗어날 것이다. 맨유는 주중에 큰 경기를 치렀고 이 경기에서는 편안한 승리를 거둘 것이다라고 맨유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사우스햄프턴 대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프턴 대 뉴캐슬의 경기는 홈팀 사우스햄프턴이 2대0이나 2대1, 3대1 정도로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여러분은 누굴 응원하시나요? YTN DMB에선 지난해 꼴찌 하나와 장원준으로 전력이 부각된 롯데의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와 롯데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오늘 오후 2시부터 YTN DMB로 생중계되니까 많은 시청 바라고요. 프로야구 개막전 소식을 끝으로 스포츠 24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